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1회로 시행했던 품질 경영 기사 다섯 번째 과목이죠. 품질 경영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부터 시작되죠. 품질 경영 문제는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81번 문서관리의 근본적 목적으로 맞는 거. 문서관리의 근본적 목적. 정확한 정보가 기록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문서만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의 심사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서관리의 근본적 목적, 그렇죠. 문서관리의 근본적 목적이란 건 올바른 문서, 올바른 문서가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올바른 문서가 필요한 장소에서 하기 위한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물론 정확한 문서가 기록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뭐 심사에 대비하게 하는 것도 있으면 이건 부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근본적 목적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어떤 지식경영 차원에서 올바른 문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소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가장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82번 한번 보죠. 산업표준화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업표준화의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죠. 자, 산업표준화의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죠. 광공업의 시험, 분석, 감정, 부호, 단위. 그 다음에 광공업의 생산 방법, 설계 방법, 제도 방법 맞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표준화가 돼야죠. 구축물과 그 밖에 공작물의 설계, 시공 방법 이것도 표준화 돼야 됩니다. 전기통신과 관련되는 서비스의 제공 절차, 체계, 평가 방법 이거는 우리가 표준화법에서 표준화의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지는 않죠. 전기통신법에 이렇게 제공 절차라든지 체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서 표준화법의 지정 대상, 표준화법의 대상으로 해당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론 교재 속에 쭉 열거를 하고 있죠. 약 한 10가지 정도 가깝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번 정도 좀 보시면 대부분이 광공업에 해당되는 이런 영역들로 광공업에 해당되는 종류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83번 한번 보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 9001이죠. 품질 경영 원칙이 아닌 거 그러죠. 자, 원칙이 아닌 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 품질 경영 9001에 품질 경영 원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008년도 버전 그러니까 2008년 판에는 뭐예요? 8대 원칙이었었죠. 8대 원칙에다가 이게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뭐예요? 7대 원칙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7대 원칙으로 바뀌었죠. 7대 원칙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리더십 그랬죠. 리더십.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원칙이 리더십이 아니죠. 이 원칙이 뭐예요? 고객 중심. 자, 고객의 중심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리더십. 자,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가 우리 전 조직원의 전원 참여.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우리가 프로세서 접근법. 그래서 접근 방법을 써야 된다 하는 거. 프로세서는 접근법, 접근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었죠? 과거에는 다섯 번째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란 게 있었었죠. 8원칙일 때는. 근데 그게 빠졌었죠. 그게 빠지고 뭐가 그랬어요? 개선 그랬었죠. 개선. 자, 개선. 그래서 과거에 8원칙에서는 뭐예요? 지속적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이 개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증거 기반 의사결정. 자,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우리가 관계관리죠. 관계관리.
우리 협력사 간의 관계 관리를 해야 된다. 요게 7개 원칙 중에서. 그래서 품질 방침이나 품질 목표는 품질 경영 7대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품질 경영 원칙 7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84번 한번 볼까요? 다음 조건에서 계측기의 산포는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계측기의 산포 그러죠. 자, 계측기의 산포가 0.8이고 계측자의 산포가 0.3이고 계측 방법의 산포가 0.4이고 그다음에 기타 산포는 무시를 했다. 그런데 그러면 계측 시점에 전체의 산포는 얼마냐 하는 거죠. 요 전체 이것들이 이렇게 각각의 산포들이 나왔다. 전체 산포는 자, 우리가 산포의 전체에 대한 산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항상 모든 각각의 산포. 자, 각각의 산포를 제곱을 하죠. 그래서 산포 1에 대한 것을 제곱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산포 제로에 대한 아까 계측자의 산포를 제곱하고 그리고 나서 계측 방법에 대한 산포를 제곱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걸 뭐에 더해 가지고 루트로 씌워주면 되죠. 루트로 씌워 더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0.8의 제곱 플러스 0.3의 제곱 플러스 0.4의 제곱을 해서 더했으니까 다시 루트로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시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0.9433이 나오나요? 그러면 0.94.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포를 구할 때는 항상 모든 산포를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준다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측기뿐만 아니라 모든 데 산포를 구할 때는 그렇습니다. 평균 값을 더할 때는 어떻게 되면 각각의 규격의 어떤 치수들의 평균 값을 구할 때는요. 더해가면 되죠. 더해가면 되지만 산포는 각각의 표준편자 산포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준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과 공차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85번 한번 보시죠. 품질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그러죠. 용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틀린 거. 자, 6시그마는 부적합품의 수가 100만 개당 3.4개, 3 내지 4개 정도로 부적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자, DPMO는 밀리언이죠. 그래서 100만 번의 기회당 부적합 발생 건수를 뜻하는 용어로서 DPMO는 시그마 수준은 높을수록 작아지죠. 그러죠. DPMO가 적으면 적을수록 시그마 수준은 낮아지죠. 작아지게 되죠. 자, 시그마 수준이 높으면 DPMO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적합 비용, 나쁜 품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실패 비용이라도 한다 하는 거죠. 맞죠? 내부 실패 비용과 외부 실패 비용으로 구분한다 하는 거 맞는 이야기고요. 예방비용,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검사하는 거? 그건 예방비용이 아니네요. 검사한다면 뭐예요? 평가비용에 대한 거죠. 검사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과 검사, 시험실 실험, 현장 실험 등에 해당된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평가비용에 해당되죠. 평가비용.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네 번째, 예방비용이 아니라 평가비용이다 하는 거. 네 번째가 틀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6번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의 기본 단위로 맞는 거. 자, 계량의 기본 단위로 맞는 거. 자, 길이 뭐 써요? 미터를 써야죠. 길이 미터. 질량 뭘 써요? 킬로그램 써야죠.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뭘 씁니까? 시간은 분이 아니라 세컨드를 써야죠. 자, 물질량 몰 쓰는 거 맞죠? 몰 쓰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계량의 기본 단위가 뭐가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전류 있었죠. 전류는 뭘 써요? 암페어를 쓰도록 되어 있죠. 암페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온도는 뭘 씁니까? 섭씨를 쓰는 게 아니라 켈빈 온도를 쓰죠. 켈빈 온도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죠. 뭐예요? 광도가 있죠. 광도는 뭐예요? 칸델라를 쓰죠. 칸델라. 자, 그래서 7대 기본 단위 이렇게 쓰죠. 그래서 길이 메타,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컨드, 물질량 몰,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그래서 광도 칸델라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계량의 기본 단위, 7대 기본 단위 꼭 좀 이것도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한번 보시죠. 자,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 조건 등을 종업원의 불만 요인으로 성취감, 인정, 직무, 책임감 향상, 개인 진보의 가능성의 만족 요인을 주장한
만족 요인을 주장한 그래서 만족 요인과 이생 요인 그랬죠. 만성 요인과 이생 요인 이걸 뭐예요? 허츠버그 이론이죠. 허츠버그의 이론이다 하는 거죠. 매슬로우는 뭐예요? 인간의 5단계 욕구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5단계 욕구설. 그래서 만족 요인과 이생 요인에 대한 거는 허츠버그의 이론이다 하는 거 조금 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맥그레거 요구는 X이론과 Y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X와 Y이론에 대한 그 성선설과 성인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악설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허츠버그 이론이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적합의 손실 금액, 부적합 품수, 부적합 수 등의 요인별, 현상별, 공정별, 품종별 등의 분류해서 크기를 차례대로 들여놓은 그림. 그러죠. 크기를 차례대로 들여놓은 그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해서 큰 것부터 그 다음에 적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그림. 자,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냐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여기 설명을 하나 더 했으면 뭐예요? 비율까지, 누적 비율까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그림을 보고 우리는 파레토도다 이렇게 하기로 하죠. 파레토도다. 자, 특성 요인들은 뭐예요? 결과와 원인 인자들을 갖다가 어골도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이런 것들과 특성 요인도 그러고요. 산점들은 뭐예요?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관계가 어디에 분포되는데 X가 어떻게 변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산점도 그러죠. 그래프는 각종 뭐 관리도라든지 뭐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여러 개의 그래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파레토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9번 한번 볼까요? 전기 조립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공정이 안정된 걸 판단하기에 자, 샘플 5개, 군그룹 20개에서 X와 Y 관리도를 작성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다. 공정이 안정된 걸로 판단됐답니다. 공정 능력 주수 CP가 1인 경우에 공차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공차가 얼마냐 하는 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걸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CP 값, CP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 규격공차 그러니까 상한 규격에서 하한 규격을 빼죠. 자, 하한 규격을 빼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6시그마로 나누면 되죠. 자, 6시그마로. 자, 근데 이 CP 값이 1이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한다면 6시그마는 요걸 다시 쓰면 돼요. 6시그마는 뭐예요? CP분의 하는 거잖아요. 자, 6시그마를 우리가 6시그마부터 구해보죠. 그러면 6시그마는 어떻게 구해요? 다시 쓰게 되면 6 곱하기 시그마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2분의 D 알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D2분의 알파. 자, 여기에서 우리 반드시 시그마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D2분의 알파라는 거. 이 식은 아주 간단한 식이면서도 관리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식 중에 하나죠. 응용되고 있죠.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알파는 시그마 R 값을 뭘로 나누면 K 값으로 나누면 되죠. K 값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D2를 이렇게 갖다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이대로 쓰게 되면 시그마 R 값은 얼마로 가르쳐 줬어요? 31.8이네요. 자, 31.8을 K 값 20으로 나누어서요. D2 값 2.326으로 나누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이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10인가요? 4.10 이렇게 쭉 나오네요. 자, 이 값으로 자 60값 값으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CP 값도 구했잖아요. 자, CP 값도. 그러면 우리가 규격 SU에서 SL까지의 값, 규격 공차 값, 이 값은 어떻게 구해요? CP 값에다가 곱하기 6시그마 값으로 곱해버리면 되죠. 6시그마 값으로. 그러면 CT는 얼마예요? CP가 1이니까요. 1 곱하기 4.10 이렇게 10 뭐 2 이런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얼마요? 4.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뭐가 돼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규격 공차 값은 자, 그래서 상한 규격에서 하한 규격까지의 간격 규격 공차 값이 4.1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은 뭐만 알면 돼요? 이 식을 아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이 식을 아느냐 하는 거.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우리가 관리도에 관한 문제들을 물어볼 때 반드시 중간 과정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도의 저 식은 자, 시그마는 D2분의 알파다 하는 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90번 한번 보겠습니다. 90번.
육시그마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현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거죠. 동시에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래요? 그린벨트다 그러죠. 그린벨트다. 블랙벨트는 어떤 거예요? 전담을 하죠. 개선 활동의 전담 요원이죠. 전담 요원 하면서 그 팀의 리더가 되는, 리더가 되는 사람,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마스터 블랙벨트는 뭐예요? 이 팀, 블랙벨트와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팀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도해 주는 사람, 자문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사람, 전문가죠. 전문가. 자, 챔피언은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진 또는 부서장들에 해당되는 사람,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 활동을 병행하는 사람, 이건 그린벨트에 됩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벨트 제도에서 하고 있는 블랙벨트,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문제네요.